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입니다. 어느덧 6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육으로 대학원에 입학을 하실 선생님들에게 대학원에 가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팁인 것 같지만 팁이 아닌 것 같은 팁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팁, 영어랑 결혼하기. 요즘 비혼주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만 비혼주의자들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면 영어랑은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내가 입학하는 학교와 국제 교류 또는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조교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내역과 장학금 금액 등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튼 이와 같은 기회를 잡으려면 무조건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한다는 건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성적이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니까요. 요구하는 영어 시험 및 성적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안전한 건 토플이고요. 그 다음이 IELTS인데 IELTS는 학교마다 인정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영어 성적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토익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토익은 대학원 입학할 때나 졸업할 때 필요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선호하는 것 같고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가진 분들이 지원하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학하기 전이어도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곳에 이메일이든 전화든 연락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있다면 선발 조건이 뭔지 꼭 확인하시고 이 조건에 맞는 영어 점수를 지금부터 공부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원할 때 정말 수월할 거예요. 물론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아니면 여러 대학원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원으로 선택하셔서 진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팁. 예비 한국어 교원 국외 실습. 국립국어원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인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신규 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신규 교원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튼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참여자를 모집하는 20년도와 21년도 공고문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공고문을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확실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보셨나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사전 연수를 받고 온라인으로 국외 실습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내년부터는 온라인이 아니라 다시 오프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여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무엇보다 학생 때 해외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여튼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2020-2021년 공고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프로그램의 실습 시기를 보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랑 겹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학원에서 수업을 미리미리 많이 들어 놓으시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졸업할 때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 학교라면 더더욱. 아니면 교수님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여튼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대학교 때 복수 전공을 하는 중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좀 나중에 알게 되어서 결국 참여를 못했었답니다. 그렇지만 세상사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생님께 이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께 추천하는지 여쭤봤거든요.
이와 같은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반대로 이 프로그램을 비추천하는 분들은 이와 같은 분들에게 비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 보면 추천과 비추천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협동이라는 키워드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전 연수부터 파견에 가서도 팀플레이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분은 이 프로그램과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 시간에 인정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은 따로 하셔야 돼요. 즉, 실습을 2번 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튼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입학하는 거랑 모르고 입학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필수 과목과 수업을 많이 들어놓으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팁,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기. 대학원에 가면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미 현장에는 한국어 교원분들이 많이 있지만 예비 한국어 교원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사이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SNS를 활용해서 자신을 브랜딩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같은 SNS를 활용해서 자신을 브랜딩해도 좋고 아니면 논문이나 학술지로 자신을 브랜딩해도 좋고 한국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나만의 매력으로 자신을 브랜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한국어 교원은 다른 직업보다 프리랜서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가에 비례해서 기회가 그만큼 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브랜딩화를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돈도 많이 버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하나, 둘, 셋, 아자!